연도형 상가가 있고 또 구분 상가라는 게 있는데 그 상가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상가주로서 상가를 갖고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놀이터 땅은 왜 찾아와야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도 배운 건데요. 연도형 상가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도형 상가가 있고 또 구분 상가라는 게 있는데 그 뭔가요, 교수님? 예. 상가를 건축할 때 사람들의 보행 동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든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이 보행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주택 단지의 경우는 당연히 연도형 상가가 좋습니다. 구분 상가는 안쪽에 내장 상가가 있게 마련이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도형 상가는 너무나 이 산책하거나 보행하면서 네. 뭐 출퇴근하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그 상품을 네.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연도형 상가는 대개 유럽이나 최근에 건강을 위한, 그리고 특히 친환경 그런 어떤 이 교통 내지는 보행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개 유럽 같은 데서는 연도형 상가가 좀 많고요. 네. 이 소위 구분 상가는 그야말로 어느 한 곳의 집합 건물로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 일집에서 짓는 건데, 물론 이제 쉽게 와서 주차를 해서 이제 쇼핑을 하는 그런, 그래서 몰려있다는 장점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내장 상가의 경우는 이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다른 상권에 치일 수가 있다. 그럼 연도형 상가는 교수님 긴 상가고 걸어다니면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긴 예, 상가고 예. 쉽게 얘기하자면 구분 상가는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가네요. 맞습니다. 동부천동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이렇게 길게 있기 때문에 연도형 상가고요. 예를 들면 신동아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상가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이 구분 상가의 이 독립적인 이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주차가 더 편리하고 이 쇼핑 환경이 좋은 네. 대형 백화점이나 이쪽에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대형 백화점 못지않은 그런 수준의 건축이라든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 그쪽 상권에 뺏겨버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반면 연도형 상가는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 편하게 생활을 즐기면서 네. 쇼핑,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산책하면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요즘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은평 뉴타운이나 네. 위례 신도시를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특히 상가협의 여러분들은 한번 그 연도형 상가나 가보시면 네. 매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아주 성공적이고 젊음의 거리죠. 네. 밤에 어떻든 휴일에 가족끼리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네. 휴식 내지는 이렇게 편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거가 연도형 상가의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맨션 저희 조합원 여러분들, 저희 한강맨션 상가 같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연도형 상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쇼핑센터 같은 백화점 같은 것들을 구분 상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죠? 두 가지가 같이 되는데요. 관리 처분 후에 상가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상가주로서 상가를 갖고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다시 영업을 하실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나는 지금 세를 놓고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공사활동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해 하시거든요. 상가의 경우는 뭐 이주비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은행연합회에서 뭐 그렇게 그
견해도 발표해서 좀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끝까지 한번 조합 집행부하고 잘 시공사와 네. 시공 선정 아마 곧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과연 상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지 그걸 잘 네. 살펴봐야 되고 아파트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15억 이상의 경우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지 또 세입자를 또 실제로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업 자금을 빌려서 조합이 빌려서 네. 또 뭐 대여해주는 뭐 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 부분은 시공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네.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이 네.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합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도 어떻게 조합 안에서 시공사와 잘 얘기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좀 하시던가 아니면 좀 힘드신 분들은 뭐 다달이 얼마씩 먼저 지급을 해드리던가 그런 방법들은요 저희 상가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상가주 여러분들 의견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일 피해가 안 가고 제일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택을 받지 않으면 상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15억 이상 되는 사람은 대출이 안 되고 네. 그 이하에만 해당되고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주비 대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라든가 시공사 뭐 네. 여러 가지 지급 보증을 통해서 네.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숨통은 트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땅 때문에 또 예. 문제가 많이 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놀이터 땅은 왜 찾아와야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도대체. 당연히 주택이든 상가든 매입을 했는데 네. 그 부속 토지가 사실은 등기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우리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찾아야죠. 공부상이라는 공부라는 것은 등기를 네. 말합니다. 네. 공적 등기. 네. 그런 부분. 그렇게 안 돼 정리가 안 됐으니 당연히 그래야만 이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 상가가 몇 평이야 이렇게 하고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 상가 몇 평의 대지는 얼마다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재건축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놀이터 부지가 네. 아마 최초 분양받던 사람들이 아마 네. 700명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사망이나 증여, 이런 이민 이런 이유로 이제 수십 년 전 분양받은 사람들 찾을 수가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시효 취득. 네. 그러니까 우리 민법 245조에 보면 20년 이상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당연히 취득의 의사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전에 어떤 사람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취득하는 그런 네.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시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소송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뀐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사망했거나 아니면 이민 갔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건너편에 신마포 사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4년 이상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찾아와야죠. 예. 찾아오고 이제 그렇게 시효 취득을 가능한 그런 단위로 잘라서 해야 되는 거고 20년이 안 된 게 있으면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연차로 해서 해야 되고 네.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효 취득이라 하더라도 당연되는 게 아니라 예.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놀이터 땅도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한강매션 최초 분양을 할 때 70년대 분양을 할 때 놀이터 땅도 포함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저희가 사고 팔고 하면서 놀이터 땅에 대한 명의를 계속 옮겨오질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원래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지금 비용은 내셨지만 명의를 못 갖고 오신 거죠. 내 땅으로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놀이터 땅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와야만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20년 동안 전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너가 20년 동안 이 땅 찾으러 안 왔으니까 네 거 아니야. 20년 동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야 라는 법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건 걱정이 없는데 지금 이제 놀이터 땅을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조합에다가 15만 원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초본하고 그다음에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은요. 같이 20명, 예. 30명 묶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조합 사무실로 도장과 초본을 가지고 꼭 방문을 하시고요. 요즘에 저희가 막 왜 20명, 30명 나눠서 한꺼번에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취득 시기, 네. 예, 취득 시기가 다 달라서 네. 아마 그렇게 변호인 선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조합에서. 네. 아마 그 변호사가 뭐 그쪽 그 전문가니까 아마 네. 그 매매 사실이라든가 그 등기부를 보고 네. 그렇게 나눴을 겁니다. 네.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서 명수를 제한해서 하는 게 일 처리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150평의 땅을 또 사야 되는 네. 'Cause you are